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실제로 다한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족 다한증, 두한증, 도한증, 갱년기 다한증 이렇게 증상의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원인들이 조금씩 달라요.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면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 펜을 잡거나 직장에서 업무하실 때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 땀이 또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한증이 있으신가요? 땀이 혹시 어디에 나시나요?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손발에서 나는 경우, 머리에서 나는 경우, 잘 때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원인도 달라지게 돼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치료도 잘 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한증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한증은 왜 생기나요? 다한증은 말 그대로 땀이 많이 나는 질환입니다. 손에서 나거나 발에서 나거나 겨드랑이 아니면 머리, 등, 가슴, 심지어 하체, 사타구니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땀이 나는 원인은 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 진짜 열인 경우가 있고 가짜 열인 경우가 있어요. 진짜 열은 타고난 게 어렸을 때부터 열이 너무 많아서 더위도 엄청 타시고 얼음물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열에 해당되고요. 추위는 많이 타고 몸의 체력도 좋지 않은 편인데 특히 긴장할 때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가짜 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열, 가짜 열, 실열, 허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이 열 때문에 바로 땀이 나는 다한증이 생기는 겁니다. 손발 다한증은 왜 생기나요? 손발 다한증, 즉 수족에서 땀이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더울 때도 사실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생소한 장소 아니면 불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손에서 땀이 줄줄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수족 다한증은 실제로 온도에도 반응은 하지만 긴장성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면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단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혀를 보면 다른 분들보다 뾰족하고 빨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소에 긴장을 잘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나 목 이쪽 근육들이 항상 굳어 있고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로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면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족다한증 환자분들 중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 펜을 잡거나 직장에서 업무하실 때 마우스를 잡고 있으면 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로션을 바르면 또 땀이 많이 나요. 이렇게 손에, 발에 접촉되는 자극이 있을 때 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신경이나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거예요. 얼굴,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굴이나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를 두한증이나 안면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많은 경우가 몸에 열이 진짜 많은 분들이 많아요. 1년 내내 얼음물을 먹거나 더위도 너무 많이 타서 에어컨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땀이 많아서 머리나 상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더우니까 땀이 엄청 많이 나고요.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옷이 두꺼워져서 땀이 많이 나고 겨울에는 히터가 틀어진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땀이 줄줄 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수족다한증이었다가 20대, 30대가 되면서 두한증으로 바뀌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는 보통 땀샘이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 많이 발달하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땀샘이 퇴화되고 상체 쪽은 땀샘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두한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열도 많고 땀샘이 상체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겨드랑이 냄새는 왜 나는 건가요? 수족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이 겨드랑이에서도 땀이 같이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면 액취증이라고 해서 참기 힘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땀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거나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에크린선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거고, 겨드랑이나 유두, 회음부 이런 부위에는 아포크린선이라는 땀샘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포크린선에서는 땀뿐만 아니라 노폐물, 호르몬, 단백질 이런 물질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땀보다 점도가 높아서 끈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땀이 세균과 만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의 양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포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의 특징 때문에 특히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분들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이 증상은 특히 사춘기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한의학적으로는 원인을 습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습열은 일종의 노폐물로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특징이 평소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가스가 많이 차거나 몸에 노폐물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에 염증도 많이 일으키고, 이런 노폐물로 인해서 겨드랑이나 회음부, 유두 부위에 냄새가 더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얼굴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얼굴에서 줄줄 땀이 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미각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음식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 신 음식 여러 가지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뜨거운 음식을 먹으니까 땀은 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만 매운 음식을 먹어도 땀이 줄줄 나고, 심지어 매운 음식이 나오는 동영상만 봐도 땀이 줄줄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몸에 열이 많으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땀이 많이 안 나는데 음식만 먹으면 땀이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에 TRPV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 때문에 땀이 나는 겁니다. 이 수용체의 특징은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 음식이 들어가면 자극이 돼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땀이 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수용체가 산성 음식에도 반응을 해서 신 음식을 먹었을 때 땀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매운 음식이 나오는 동영상만 봐도 땀이 막 줄줄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제가 실제로 치료할 때 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많이 났는데, 이 증상이 오래된 분들을 보면 동영상만 봐도 그 상황을 뇌가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감정적인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마치 내가 먹는 것처럼 뇌가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호흡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땀이 나는 겁니다. 갱년기 때 땀이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갱년기 때 땀 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상열감이 생기면서 얼굴 쪽으로 땀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상이 땀도 나지만 한열왕래라고 해서 더웠다 추웠다 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보고, 이 증상이 있을 때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호르몬 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여전히 심해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르몬 문제도 생기지만 면역력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것은 가짜열, 허열로 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면서 열이 가라앉도록 하는 치료를 해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잘 때 땀이 나는 증상은 왜 생기나요? 잘 때 땀이 많이 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도안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밤에 땀이 많이 나고 낮에는 멀쩡한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잠 잘 때 흠뻑 땀이 많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과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5, 60대 이상 장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피로감이 극심하면서 밤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미성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년층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지고 부신이 피로해져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면역력과 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체질에서 다한증이 더 잘 생기나요? 예, 모든 체질에서 다한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경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소양인의 경우는 교감신경이 다른 체질에 비해서 잘 항진이 되기 때문에 긴장, 불안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족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열이 많기 때문에 상체 쪽으로도 땀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의 경우는 수족다한증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두한증이나 전신다한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태음인의 특징상 체지방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땀 자체가 좀 끈적하고 냄새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체질보다 액취증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소음인의 경우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체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짜열로 인한 다한증이 많이 생깁니다. 기허자한증이라고 해서 땀량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식은땀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땀을 흘렸을 때 체력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더 많이 보입니다. 다한증은 유전인가요? 사실 다한증이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더 발현이 많이 된다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부모님이 다한증이 있을 때 자녀분도 다한증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부모 두 분이 수족다한증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그분들의 아이도 수족다한증으로 땀이 많이 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도 땀이 많구나 미안해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외에도 환자분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수건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가족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한증은 치료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다한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족다한증, 두한증, 도한증, 갱년기다한증 이렇게 증상의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원인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다한증의 유형대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치료를 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질환의 특성상 나의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술을 매일 먹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으면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치료한 이후에도 증상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증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나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의 증상도 잘 올라오지 않도록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한의원에서 집중해서 치료하는 기간에는 한약도 복용하시고 침치료도 하시고 필요하면 약침 치료도 하지만 그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면 주기적으로 침치료나 약침 치료 정도로 치료의 방법을 줄여가면서 환자분들을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실제로 다한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한증이 구분해서 보면 원인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면 증상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치료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